오늘 얘기해볼 연극은 사일런트 스카이 보고 왔습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제가 모든 연극을 이제 까버리는 사람이 되고 있는데, 간가강 같지, 햄릿 같지, 이제는 썸네일 보고 들어와서 알겠지만은 사일런트 스카이도 깔 겁니다. 아, 이게 참 공교롭네. 일부러 그렇게 뭐 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또 아쉬운 연극들만 보게 되네. 제가 모두 까기 인형은 아니에요,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사실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요,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죠. 안현진 배우 생각보다 괜찮음. 다른 배우님들도 거의 국밥 든든 그 자체. 무대 훌륭함. 그리고 몇몇 연출된 장면도 상당함. 뭐 다 좋아. 상당해. 근데 또 지루해져 버렸다. 어쩌면 제가 연극 도파민 중독인 건가요? 나는 이제 연극을 보면서 지루한 연극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에도 또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연극 도파민 중독인가? 아니야. 여기에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 가장 중요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건 바로 전기, 일렉트로닉이 아니라 한 인물에 대해서 다룬 것을 말하는 거죠. 한 인물의 어떤 그 삶을, 일생을 다루는 그 전기 연극. 뭐 사실 영화도 마찬가지. 제가 전기 연극이나 전기 영화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사일런트 스카이에서도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왜 전기는 노잼인가에 대해 말해보자. 전기 연극은 도대체 왜 노잼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실 하나입니다. 사실 핵심적인 이유는 딱 하나. 중심된 사건이 없어.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중심된 사건이 없다는 게. 전기 연극 특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일런트 스카이에서도 고스란히 나왔죠. 처음에 주인공 배우가 나레이션으로 과거 말함. 1900 몇 년 어쩌고 뭐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성격이었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제 자기 과거를 쭉 설명하죠. 그러다가 어쩌다 이제 천문학자가 됐는지, 어쩌다 이제 천문학에 관심에 빠졌는지 쪼로로로 말하고서 바로 하이 점프. 점프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맞았나? 어쨌든 그 대학교로 가버리죠. 그러다가 바로 중요한 현장으로 가.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러다가 그 안에서 차별받고, 하지만 씩씩하게 일하고 차별받아. 하지만 씩씩하자. 그러면서 약간 약간 뻔뻔한 성격도 보여주고, 약간 그 사이다도 날려주고, 뭐 일침도 날려주고, 막 그래. 뻔뻔하게 막 씩씩하게 막 으쌰으쌰 해. 그러다 누가 짝사랑도 해. 야, 이게 좀 뻔하지 않았어, 개인적으로? 남자 주인공이었죠? 그 동료, 이제 선임 교수? 뭐라고 해야 돼? 전임 교수? 몰라. 대학원 선배? 몰라. 아무튼 그 남자가 짝사랑도 해? 잘 돼. 연구도 잘 돼. 으쌰으쌰. 연구 잘 돼. 뭐도 잘 돼? 사랑도 잘 돼. 사랑도 잘 돼. 그러다가 위기 발생. 삐용삐용.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위기가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그거였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방금 이제 남친 만들었는데 헤어져야 돼. 갑자기 바로 롱디가 돼버려. 그 시대에는 카톡도 없죠. 그러니까 편지로 대화하는데 이제 좀 갈등이 시작되나 했는데, 근데 그 갈등도 놀라울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아버지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동생이 와가지고 이제 언니는 아무 신경도 안 쓰잖아. 연구밖에 모르는 바보잖아. 그러다가 이제 둘이서 얼싸안고 울다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또 거려. 그러다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별일 아니야. 차라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게 차라리 오히려 기뻐해. 여기서 좀 의아했었어요. 그렇게 동생 연주 들으면서 깨달음 얻어. 그렇구나. 역시 이 우주는 약간 음악과 같은 것이었어. 뭐 저쩌고 해가지고 음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거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 다시 대학 감. 근데 남자친구는 이미 딴 사람과 결혼함.
결혼 너무 오래 걸렸죠? 너무 오래 걸려버렸어. 뭐 여기까지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그 이후도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반복입니다. 위기 발생 어쩌어찌 해결 잘됨. 또 위기 발생 어쩌어찌 해결 잘됨. 요것에 이제 반복이고 마지막에 이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연극이었는데 벌써부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건이 짜잘짜잘한 사건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이제 대충 패턴이 보여요. 어떻게 잘 해결되나? 잘 해결되겠지 뭐. 어떻게 잘 되겠지 뭐.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잘 되나? 잘 되겠지 뭐. 약간 이것에 이제 반복이어가지고 몰입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좀 위기 상황을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게 사실 뭐 전기 연극의 특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한 인간의 인생은 하나의 사건만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절정 부분은 하나의 사건으로 귀결돼야 돼. 계속 쭉쭉쭉쭉쭉쭉 그 하나의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쭉쭉쭉쭉 달려나갔다가 거기서 빵 하고 터트려 줘야지 우리가 거기서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건데 그 한 지점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분산돼서 이렇게 뻥똥똥 두둥둥둥둥 이렇게 퍼져 있는 느낌. 사건들이 다 이게 뿡 이런 느낌이 아니라 뽕뽕뽕뽕뽕뽕뽕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가지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사건이 병렬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건이 직렬로 따다다다다다다다 빵 이게 아니라 병렬로 뚱뚱뚱뚱뚱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상당히 우리를 좀 몰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전기 영화든 전기 연극이든 쓸 거면은 그 인물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을 딱 중심으로 두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의 이야기였으면 좋겠거든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실 뭐 그거는 다른 이야기의 몫으로 넘겨야 되지 않나? 우리가 굳이 2시간짜리 연극이라는 한정된 매체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사건을 병렬적으로 쭉쭉쭉쭉 볼 필요가 있나? 하나의 사건만 딱 제대로 전달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인물의 갈등과 고통을 잘 전달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웠고 하지만 연출이 노력하려는 티는 났어요. 이게 낫다. 왜냐면은 그 장면과 장면 사이에 있는 그 브릿지라고 하죠. 이게 병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시간적 거리, 공간적 거리가 훅훅 뛰어넘어가는데 장과 장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데 시간, 공간 그걸 나름대로 잘 해결함. 그래서 연극 본데 좀 스무스한 게 있었어. 특히 음악 사용이 되게 굉장했다. 라이브 연장에서 연주하는 그 동생이 연주하는 피아노 연주도 굉장히 좋았었고 뭐 나머지 음악 사용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어떤 그 기술적인 영역을 해결하려는 것도 좋았었고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뭐냐면은 뭐 빔을 쓴다든지 무대에 막을 설치해서 거기서 어떤 일정한 특수 효과를 낸다든지 그런 장면들은 굉장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걸 사일런트 스카이를 못 만든 연극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아쉬운 연극이지. 내 취향은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사실 위에서 안은진 배우님 괜찮다고 했지만 안은진 배우님의 연기가 이 문제를 더 키웠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안은진 배우님은 그 특유의 그게 항상 몰라. 다른 드라마를 사실 많이 안 봐서 난 스리생 이미지밖에 없긴 한데 특히 이번 연극에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좀 너무 매갈이 없다. 너무 나쁘게 말하나? 너무 힘을 뺀 게 아닌가? 그 안은진 배우님 특유의 그 힘 뺐을 때 나오는 어떤 그 명랑함, 맹함, 어떤 거기서 나오는 동시에 그 어떤 그 씩씩함 그런 것들이 좀 매력적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주인공의 어떤 하나의 힘을 딱 가지고 가지고 사건을 일렁일렁 거리게 만드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너무 차분하다 보니 극과 인물의 일렁거림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닌가?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좀 화끈하게 좀 고민할 땐 고민하고 잘 안 될 때는 막 버럭 화도 내고 조금 더 인물의 고뇌를 조금 더 그래도 골짜기 있게 좀 보여줬어야 되지 않을까. 달리기로 비유하면
인터벌이어야 좀 재밌는데 전투 달리기 한 느낌. 그러다 가끔 조금 빨리 뛰고 그러다 다시 또 천천히 이렇게 페이스 맞춰서 뛰고 이게 인터벌이어서 달릴 때는 와다다다다 달렸다가 핵핵핵핵 와다다다다 핵핵핵 이렇게 달려가야 우리가 연극을 볼 때 좀 재밌었을 텐데 안는지 배우님은 전투 훈련하고 계시더라고. 심박수 120에 맞춰가지고 조깅을 하는 느낌이어서 끝나고 나니까 그냥 개운하다 이 정도였어요. 와 너무 힘들었지만 좋았다. 진짜 제대로 된 뭔가 달리기를 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좋았다 이런 느낌으로 극장 밖을 나오면서 좀 심심해서 아쉬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조깅을 원하는 관객분들이었다면은 만족스러웠겠죠. 적당히 숨차고 좋았 뭐 이런 걸 원했다면. 하지만 저는 극장에 들어선 순간에는 저는 정말 좀 전속력으로 달리고 싶거든요. 전속력으로 달리기까지는 않더라도 좀 운동다운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어떤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극작적으로, 연출적으로, 연기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다들 좋았대. 네. 나만 별로였습니까? 저는 특히 관객대학 대회도 했었었는데 다들 좋았다고 하니까 저는 약간 거기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거기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연출님께 했었습니다. 연출님이 약간 당황한 눈빛을 봤어요. 제가 잘 대답했나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병렬적으로 이어진 사건을 잘 이어붙이기 위해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런 질문이었었는데 연출님 본인도 그 약점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나만 아쉬웠어.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맨날 나만 비판하는 것 같아. 햄릿도 3천 몇 명이 봤는데 댓글이 하나 달렸어. 뭐 하는 거야? 우리 또 연극 보는 사람들이라면은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빡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난 이래서 좋았다 하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좀 빡센 연극이 좀 보고 싶은데 빡센 연극이 없네.